쓰리타님께서 우리 손한나 대표님을 포스타로 모신답니다. 대단합니다. 아까 우리 유종열 총재님께서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막아야 된다. 정말 그것이 오늘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님을 우리 손으로 대통령으로 모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동현 사무처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속처장님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근데 여태까지 들어본 연설이나 말씀 중에 가장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겨 들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표를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달력 내년도 달력 한 100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을 같이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만 보시죠. 그러면 대한민국 해체를 누가 시도하는지 이게 다 안 보이네요. 요것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예,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해체를 이끄는 사람들, 저는 이 네 사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대중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대한민국 해체 시도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을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체계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김대중부터입니다. 이 면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포즈를 할 수가 있죠? 바로 김대중 때부터 그 좌표를 찍어가지고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재명을 막아쳤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겁니다. 다음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한 얘기가 민족입니다. 다음 그리고 자주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입니다. 정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들의 이 공산화 전략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했는지 빨리 빠른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김대중 대통령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게 국가보안법에 걸릴 사안인데 대통령이 말함으로써 이제 모든 국민들이 낮은 단계 연방제는 좋은 거야 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좌표를 찍음으로써 이제 그 다음 대통령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에 2001년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2023년 현재 김대중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002년에 제가 주미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를 하는데 우리 국정원에서 고위직 간부가 나와서 150명 외교관과 주재원을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북한 핵에 관한 보고서는 올리지 마라.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 박선원. 예, 박선원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름을 까먹었는데 저랑 같이 근무하던 모 인사로부터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박선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음. 자, 그 다음 이어받은 노무현 대통령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나라 군대 작전 통제 하나 못하는 장군들이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하고 뻐기고 있다. 이렇게 군에 모멸감을 주면서 미군이 갖고 있던 전시작전 통제권을 뺏어오려고 했죠. 지금도 그 시도는 문재인까지 끊임없이 해왔던 겁니다. 다음은 문재인이 2018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9.19 남북군사 합의를 맺었죠. 이것은 뭐 말로는 우발적인 충돌을 제거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북한은 꾸준히 장거리 미사일 핵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꼼짝도 못했죠. 다음. 한번 보십시오. 9.19 남북군사 합의가 왜 무서웠냐면, 다음이요. 예. 아니, 뭐 하나 빠졌는데? 그 전에. 예. 예, 됐습니다. 지금 이게 DXL이야. 남북 분계선이죠. 여기에 서쪽은 20km까지 그리고 동쪽은 40km까지 비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찰기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까 북한 지역을 감시 정찰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서 저들은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달에 저 군사 통신 위성을 쏘았죠.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께서 이거 쏘면 9.19 남북군사 합의 효력 정지하겠다고 그랬는데 마치 쐈죠. 그래서 효력 정지를 했고 지금 북한도 이것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이제 9.19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제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요. 남북 간의 전쟁이 안 일어난다. 여러분, 전쟁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북한에서는 항상 말은 평화죠. 항상 말은 민족이고, 그러고 나서 뒤에서는 도발하고 침략하고 했죠. 2차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월남도 마찬가지죠. 월남도 파리 평화협정 내고 미군 철수한 다음에 1년 반 만에 월북이 북한 북쪽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략해서 지금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1호기 타고 날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3국 종전선언을 하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천우신조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리젝트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그때 트럼프가 그걸 받았으면 정말 생각하기도 아찔한 장면인데 아마 문재인의 구상대로 그대로 갔고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재인이가 하려던 게 뭐냐면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해 6월에 오슬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오슬로에 가서 오슬로 포럼 비조연설을 합니다. 오슬로는 거기서 노벨 평화상을 추천하고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상까지 하는 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노이 회담이 깨지면서부터 정말 다행스럽게 그 기획이 무너진 것은 정말 우리나라로 봐선 다행이라고 봅니다. 다음 추진한 것이 바로 탈원전이죠. 탈원전. 이 모든 것들이 탈원전을 왜 하느냐? 바로 우리나라의 핵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핵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이 핵을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건. 간첩이죠. 예, 간첩이죠. 반역자입니다. 다음. 여러분, 안보도 이재명이다 하면서 지난 대선 때 내건 슬로건입니다. 종전선언하겠다. 한미동맹 파기하겠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겠다. 이게 그들이 노리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다음. 그래서요, 저는 이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 완성을 위한 4대 과제라고 봅니다. 9.19 남북군사합의, 전작간 조기 환수, 그리고 종전선언, 탈원전.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에서 우리 국군이 무력화되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와도 군이 어떻게 해야 막을 방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작권이 조기 전환되면 연합사가 해체됩니다. 한미연합사가. 저는 연합사에서 3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사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바로 전시에 작전 통제를 하는 한미연합사라는 가 있음으로써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무력화됩니다. 지난 11월 달에 다행히도 신원식 국방장관이 17개 유엔사 참전국 국방장관 또는 국방무관을 초청해서 우리 서울에서 제2의 워싱턴 선언을 했죠.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되면서 워싱턴에서는
참전국들이 유엔 참전국들이 모여서 워싱턴 선언을 했습니다. 한반도에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다시 참전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70년이 지난 요번에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유엔사를 다시 결집을 시켰습니다. 탈원전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핵 능력이 무력화돼서 우리 핵무기 제조할 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완성되는 것이겠죠. 다음.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석동현 처장님, 손한나 대표님 이런 분들의 노력 덕분으로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에 9.19 군사합의 지금 파기했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친히 가서 지도하면서 미군 사령관 격려하고 한미 장병들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탈원전 현장에 가서 원전을 다시 복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말씀드린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11월 달에 했고요. 보십시오. 종전선언 대신에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군부 독재를 넘어서 검찰 독재로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 다 죽여야 돼. 그리고요, 이제 12월 20일 날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영화가 나옵니다. 아마 이 서울의 봄을 11월 달 빨리 한 것은 노량에 나오기 전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노량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노량이 나오면 이제 저들은 반일 감정으로 이것을 몰아세울 겁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그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이념적인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이런 것은 바로 저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바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 자세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저 집단은 정말 반역자 집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세상이 아무리 평화롭고 안전하더라도 전쟁을 잊어버리는 순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위태롭고 너무너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쟁을 잊어버리고 종전선언을 외친다는 것은 나라를 그대로 통째로 바치겠다는 그 얘기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죠. 우리 총재님 말씀, 그리고 손한나 대표님 말씀, 그리고 석 처장님 말씀 잘 명심해서 좋은 봄에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오해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오해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땅에 태어나 살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